자, 여기 우리 16번부터 20번까지 있는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한 3번 단락까지 일단 표시를 하고 첫 번째 단락. 데카르트 이런 말 나온다. 그치? 데카르트 하면 여러분의 배경 지식 자, 확장시켜 봅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굉장한 회의론자였다고 이야기해.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지. 나는 생각했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생각하는 나. 이거만큼 의심할 수 없는 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뭐가 돼? 주체가 된대. 자, 데카르트 서양 근대에는 뭐였어? 누구 중심? 주체 중심. 그래서 나 중심인 거야. 나가 주체라고 했으니까.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뭐 할 수 있었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었대.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선생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요거 정도 밑줄 그었어. 그럼 예를 들어 더 하나만 해볼까? 더 조금만 해볼까? 데카르트는 서양의 근대였는데 이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주체 중요했어. 주체가 누구였는데? 나. 자, 근데 하지만 뒤에가 나오면 사실은 내가 앞에 있는 이야기보다 뒤에 있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글쓴이가. 자,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사람들이 전쟁과 학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나 중심을 했더니 주체 중심으로 했더니 그거 잘못된 것 같아. 반성을 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주체 중심의 철학이 나 중심으로 생각을 했더니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자, 그러면 여기 A 부분 문제 A 나왔으니까 얘는 문제 나오는 거잖아. 몇 번 문제였어? 이런 건 딱 맥락 문에 따른 뭐 의미 문제죠. 18번 이야기인데 이 놓였던과 같은 상황에 쓰인 거. 자, 그럼 얘 볼까? 앞에라고 해서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는 그 말 나와 있어. 그거 같이 나와 있는 거 찾아보면 몇 번 이게? 1번 해봤더니 새로 산 연필이 책상 어디에? 위에 놓였대. 1번에. 위에 놓였다. 그러면 여기 위치. 앞 대신에 위치. 나온 거. 1번 뿐이네. 그럼 답은 몇 번? 1번이 18번에는 1번이 답이 되더라. 됐나요? 그래서 18번에는 1번이 답이었어. 자, 다시 갑니다. 자, 놓였던 얘는 18번에 1번이 답이었어.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 철학자 누구? 레비나스. 가라고 해서 레비나스 표시되어 있으니까 얘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색깔로 좀 정리할게요. 레비나스. 기억하자. 계속. 는 주체성의 의미를 좀 새롭게 정의를 했대. 너무 나 중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새롭게 해서 주체성이 아니라 누구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한 게 레비나스야. 그럼 두 번째 문단 갈게.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래.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했대. 이 사람은 인간의 삶은 초월이라는 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초월은 A에서 B로 이행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얘기야. 넘어가는 것이고, 그의 철학, 즉, 레비나스의 철학은 이러한 초월의 과정, 이행 과정, 넘어가는 것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타자라는 존재는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초월하는 데 있어서 이행 과정이 초월이라고 했으니까 초월하는 데 있어서 타자는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느냐라는 것을 탐구했대. 자, 계속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로 이 주체, 즉 나지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데카르트 이런 애들 아까 이야기했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 내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레위나스는 이러한 그 앞에서 이러한이 가리키는 건 뭐야? 그 앞에 문장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대. 아, 레비나스에게 주체는 여기다 조금 적을게요. 자,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주체를 새롭게 설정을 했는데 그게 뭐야? 주체를 뭐라고 봤대? 동일자라고 해서 보았대. 동일자라고 보았고 자, 그럼 타자는요. 타자는 동일자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봤어. 그럼 반대잖아. 그럼 주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주체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이걸 뭐라 그랬냐면 타자성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게 타자성이야. 그럼 이거 반대로 자기성 이런 말 나오거든. 나중에 뒤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 달라.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어. 자, 그럼 주체성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 주체성이라는 거는 하나는 향유라는 것이고, 이런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이렇게 작은 따옴표 있으면 이 단어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하라는 뜻이라고. 그치? 자, 향유의 주체성이고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이래. 아, 주체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향유에서 환대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럼 향유의 주체성은 뭐냐면 여기 이거 전자고 얘가 후자라서 향유에서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초월이야. 이게 이행하는 거야. A에서 B로 이행해야 된다. 인간의 삶은. 그래서 향유하는 것에서 환대하는 것으로 좀 넘어가야 돼. 이게 진정한 삶이야 라고 생각한 게 레비나스가. 그래서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야. 향유는 개체의 고유. 향유는 한 개체가 고유하게 누리는 것이래.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지 못하지.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얘는 의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럴 때 나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한대. 자, 그다음 계속 이어갑니다. 그는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 아까 이야기했지? 자, 다시 레비나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어? 주체성이라는 걸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주체성은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그거 중에서 걔는 주체성은 향유에서 환대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다음에 향유는 즐김과 누리는 것이야.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한 것이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 그치? 그래서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원래 내가 누리는 그것의 그 나의 모습. 얘가 자기성이라고 이야기한대. 자기성이 성립해.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야. 나 이대로 가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거 자기성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이에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 가며 자기성을 계속 뭐해? 확장해 가고자 한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점점 늘리고 싶다고. 내가 누리는 거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확장해 가겠지. 그쵸?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해.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요건 뭐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좀 이기적인 거야. 이라고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 혼자서는 계속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자, 따라서 뭐를 해야 되냐면 좀 더 열린 세계로 초월을 하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향유에서 환대로 넘어가려면 이 초월을 하기 위한 넘어가는 거, 이행하는 걸 초월이라고 한댔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게 되려면 이 초월의 계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빨간색으로 선생님 표시할게.
타자의 출현. 어떤 타자가 나한테 딱 나타나서 어떤 계기를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합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되냐라고 했냐면 레비나스는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 조건 없어. 받아들일 때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럼 향유에서 환대로 넘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부탁했을 때 무조건 뭐 해야 돼? 응답하는 거야. 조건 없이. 그렇게 할 때 환대로 넘어갈 수 있어. 자, 이것을 무조건적인 수용을 뭐라고 해? 환대라고 한대. 여기 표시.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책임을 지는 거야. 얘는 무조건 타인의 요구에 응답을 하고 뭐도 줘야 돼? 책임도 져야 돼. 됐나요? 타자 요구에 무조건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야. 자, 그다음 그러면서 여기 넘어가는데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 이기성.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이야. 왜냐면 한 상호적이라는 건 내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환대는 내가 무조건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비상호적이야. 타자를 주체보다 뭐 우월해. 여기는 이기적이었던 거였다면 향유가 이기적인 거였다면 환대는 뭐야? 타자가 주체보다 더 중요해. 이거야. 그래서 이래서 비대칭적인 관계가 된다. 자, 그다음에 여기 좀 지우고 좀 올릴게요. 잠깐 지우는 시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입니다.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5번째 단락.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니? 여기 있는 게 자기성, 이기적인 것들, 뭐 이렇게 누리는 거 이런 거 다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그냥 뭐 제한하면 된다 그랬어. 이기성을 제한하고 어떤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야. 이로 인해 자기성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여러 번 얘기했지. 선지에 낼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이 가진 주체를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타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것들을 요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 자, 이처럼 마지막 문단 6번째입니다. 가자. 6번째.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어. 그전에는 뭐 나만 중요했던 시기였다면 내가 모두 이 세계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게 데카르트의 시대였다면 레비나스가 나오면서 타자가 되게 중요하게 되었어.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던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뭐 주체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려놓은 게 레비나스. 그러니까 타자가 나한테 뭔가 요구를 하면 싫어, 못해, 응답해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레비나스. 그렇게 하면 자, 그럼 이 레비나스의 철학이 나옴으로써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즉 생각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어떤 것인가?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자,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굉장히 존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인정받았어. 이런 얘기. 6번 단락에서는 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됐죠? 자, 그럼 16번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1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럼 생각을 해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대한다. 아까 동일자가 뭐라 그랬지? 얘가 주체거든. 그죠? 그럼 주체는 자기중심적. 맞죠? 환대는 타자의 호속 무조건 수용을 해야 돼. 그래서 향유에서 뭘로 가? 환대로 가야 되는데 향유는 내가 누리고 내가 조금 이기적인 것도 있는 거라면 환대는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야. 그렇죠? 향유는 그렇다. 자,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어라? 이렇게 생각해봐라.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을 의미할 것만 같은데 사실은 아니지. 왜냐하면 여기서 타자성이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몇 번 단락으로 가야 돼? 2번 단락 갈게. 자, 선생님 한번 2번 단락 한번 가볼게. 이건 좀 그대로 두고 2번 단락에서 타자의 개념, 타자성 이런 말 나왔지. 타자성 이런 거 나왔을 때, 자, 보자. 타자성이라고 하다 뭐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성질을 타자성이라고 했대. 그런데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다. 희생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체로 환원되지 않아. 동일자가 아니야. 이게 그냥 타자성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4번에서 타자를 위해 주체를 희생하는 성질이 아니고 환원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아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자기성은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성립하죠.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기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 저기 몇 번이냐면 3번 단락에 나와 있어요. 3번 단락에 중간쯤 보면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번에는 5번이 되겠고 4번이 되겠고 자, 다음 17번 기억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 기억이 뭐였냐면 초월할 때 있어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레비나스의 답. 어떤 의미일까? 타자의 존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향유에서 뭘로 넘어갈 때? 환대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것을 진정한 삶인데 그래서 어떤 진정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타자야. 라고 이야기했지. 향유에서 환대로 어떤 A에서 B로 이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초월. 자, 그럼 이걸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몇 번이지? 4번이지. 초월을 가능하도록 도와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자의 출현이 생겼을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17번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은 우리 아까 전에 18번에 1번은 바로 문제를 읽으면서 정리했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 가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하여 이해한 거. 자, 가가 뭐였냐면 레비나스였죠. 우리 네모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자, 레비나스. 얘는 주체성을 좀 새롭게 보았던 사람이었어. 자, 근데 보기는 완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레비나스는 우리 누구 중심? 주체 중심이 아니고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해왔고 타자를 환대해야 돼. 그 다음에 주체의 어떤 이기성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이제 자기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보기에서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뭐예요? 이기적인 존재야. 자, 타자는 나와 투쟁 관계에 있대. 이거 조금 다르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세모를 할게요.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적이야? 레비나스 이런 얘기한 적 없거든. 우린 도와줘야 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했지, 레비나스는.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재가 필요한데 모든 인간이 자유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중재가 필요하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만 중요하다 보면.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인간은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요구된대. 레비나스는 뭐 국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국가는 상호 간의 합의와 계약에 근거해서 성립합니다. 뭐 사회계약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기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차이점들을 선생님 좀 세모를 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적이 없었지.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다. 1번 가. 어디 있어? 레비나스는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겼어. 그럼 얘도 이기적 존재로 여겼고 얘도 이기적 존재로 여겼다면 다르군이 아니지. 같이. 가는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심지어 국가가 필요해라고 이야기했으면 얘랑 같은 생각이니까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보기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했죠. 그러니까 가와 달랐네. 답은 몇 번이지? 3번이지. 4번, 5번도 우리도 혹시 더 모르니까 봅시다. 가와 보기는 합의와 계약에 의해 합의와 계약 이런 이야기는 가에는 나온 적 없고 보기에만 나왔죠. 그래서 안 되고요. 자, 5번 가와 보기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고 아니지. 제한될 수 있다고 본 게 가지. 그죠? 여기가 틀렸으니까 안 된다. 19번의 답이 6번,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이런 상황이야. 우리 얼마 전에도 계속 뭐 난민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던 문제인 것 같아. 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타자지. 내가 아니니까. 걔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난민 신청을 했으니까. 자, A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럼 얘는 타자 중심이 아니지. 누구 중심이야? 주체 중심. 나의 이익과 나의 자유가 중요한 아이. 그럼 얘는 타자 중심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누구야 반대야? 레비나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B. 살 길을 찾아온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뭐 해야 돼? 환영해줘야 돼.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줘야지. 그들은 외국인이기 전에 민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해. 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뭐 하는 거야? 책임지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누구 중심이야? 타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럼 20분의 1번. A는 타자인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 그치? 그러니까 타자 중심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체는 내 마음대로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오지 마 하면 안 오는 거죠. 그 다음 2번. A는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문 제기했니? 아니지.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갔니? 아니지. 나 이거 그대로 이 자유를 그대로 누려야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기한 적 없다. 그래서 3번. B는 외국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답은 몇 번이야? 3번. 내가 책임도 지려고 했잖아. 내가 가진 것을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나눠줄게. 책임지려고 했잖아. 어라라. 아이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이 3번이 아니네. 미안해. 답은 2번이었어. OX5니까 답은 2번이 틀렸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4번, 5번이 맞는지는 사실은 문제 풀 때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지만 우리는 지금 풀이하는 거니까 4번, 5번 넣어볼게. B가 외국인들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 타자 중심이니까 나보다, 주체보다 타자를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거. 타자 중심 맞죠? 자, B는 A와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환대의 주체. 이거 환대죠. 책임을 지어서 까지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20번까지는 문제가 종료가 되겠습니다.